우리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지난 1년간 심각한 스트레스와 지속적인 우울감 등 정신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경험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같은 결과는 2년 전 조사보다 상황이 더 악화된 것입니다. 이는 국립정신건강센터 국민정신건강지식 및 태도 조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데요. 국립정신건강센터는 국민의 정신건강 증진과 정신건강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등을 목적으로 이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 정신건강 상태, 정신건강 관련 기관 인지도 등의 항목에 대해 2년 단위로 조사하고 있으며 올해는 정신질환 사례별 항목도 추가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4개 항목에 대해 15세 이상, 69세 이하 국민 3,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온라인 패널 조사로 진행됐는데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정신질환 이해도는 4.05점으로 2022년 대비 0.1점 상승했고 부정적 인식과 수용도는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인식이 개선된 항목을 보면 누구나 정신질환에 걸릴 수 있다는 답변은 2022년 83.2%에서 2024년 90.5%로 높아졌습니다. 또 정신질환은 일종의 뇌 기능 이상일 것이라는 답변은 같은 기간 49.3%에서 61.4%로 올라 인식이 상당히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내가 정신질환에 걸리면 몇몇 친구들은 나에게 등을 돌릴 것이라는 답은 39.4%에서 50.7%로 오르는 등 인식이 악화됐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위험한 편이다거나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알고 있다 등은 상대적으로 인식이 악화됐습니다. 평소 자신의 정신건강 상태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2%가 좋다고 평가했고 78.8%는 평소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간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은 73.6%로 2022년보다 9.7%포인트나 상승했습니다. 10명 중 7명 남짓이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를 겪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심각한 스트레스, 수일간 지속되는 우울감, 인터넷이나 스마트폰 등 기타 중독, 자살 생각 등 모두 2년 전보다 높아졌습니다. 그 중에서도 스트레스와 우울감, 기타 중독은 1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러한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할 때 도움을 요청했던 대상은 가족 친지가 가장 많았고 정신과 의사 또는 간호사, 친구 또는 이웃 순이었습니다. 정신건강에 대한 일반적 이해도가 높아진 것과는 달리 주요 우울장애나 조현병 등 구체적인 정신질환 사례를 제시해 인식 여부를 확인하자 이해도가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응답자가 각 사례를 정확한 정신질환으로 인식한 비율은 우울장애 43.0%, 조현병이 39.9%였습니다. 또 부정적 인식에서 정신질환자는 위험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4.6%인 것과 달리 사례와 같은 정신질환 문제가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위험하다라고 응답하는 비율은 매우 낮았는데요. 주요 우울 장애는 11.9%, 자살사고 12.4%, 조현병은 31.9%에 불과했습니다. 국립정신건강센터 인지도는 66.8%로 2022년보다 1.2%포인트 상승했으나 그 외 기관이나 상담 전화 인지도는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곽영숙 국립정신건강센터 센터장은 조사 결과 2년 전보다 정신건강 문제 경험률이 높아졌지만 정신건강 서비스 이용 방법을 아는 비율은 오히려 떨어졌다며 정신건강 문제는 치료가 필요한 질환이며 조기에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교육을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관련해서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 사업이 7월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년 5월부터 청년 대상의 청년 마음건강 지원 사업을 진행해 왔는데요. 앞서 언급한 대로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가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국민 누구나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전국민 대상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8만 명을 시작으로 2027년에는 전 국민의 1%인 50만 명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올 하반기 지원 대상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의뢰서를 발급받은 자, 정신의료기관 등에서 심리상담이 필요하다고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발급받은 자, 국가건강검진에서 중간 정도 이상의 우울이 확인된 자,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연장 아동, 동네의원, 마음건 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을 통해 의뢰된 자 등입니다. 국가 자격을 소지한 전문가가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며 제공 인력의 전문성과 역량에 따라 1급과 2급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됩니다. 서비스 가격은 1회 기준으로 1급 8만 원, 2급 유형은 7만 원입니다. 다만 본인 부담금은 소득 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됩니다. 자립준비 청년과 보호 연장 아동은 본인 부담금이 면제됩니다. 심리상담 서비스 신청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발급한 의뢰서를 비롯한 국가 일반건강검진, 결과통보서 등 대상자별 구비 서류를 갖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됩니다. 복지로 온라인을 이용한 신청은 오는 10월부터 제공될 예정입니다. 지원 대상자로 결정되면 1:1 대면으로 총 8회에 걸쳐 전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바우처가 신청 10일 이내에 발급됩니다. 서비스 제공은 회당 최소 50분 이상입니다. 지원 대상자는 거주지와 상관없이 이용이 편리한 서비스 제공기관을 선택해 심리 상담 서비스를 신청하면 되고 본인 부담금 납부와 심리 상담을 받은 후 바우처 결제를 하면 됩니다. 서비스 지원 기간은 바우처 발급일로부터 120일 이내입니다. 39개 시군구에서만 운영하던 고독사 예방관리 시범사업도 전국 모든 시군구로 확대됐습니다. 정부는 1인 가구 증가와 사회관계망 약화로 심화되는 사회적 고립과 고독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2022년 8월부터 고독사 위험자 조기 발견, 안부 확인 및 생활 개선 지원, 사후관리 등 고독사 예방관리 서비스를 운영해 왔습니다. 새로 시범 사업을 시행하게 되는 190개 지방자치단체들도 기존의 틀을 유지하면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을 활용하거나 자체 기획조사 등을 통해 고독사 위험자를 발굴하고 필요한 예방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정부는 새로 참여하는 지자체가 고독사 예방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전문기관 컨설팅을 받게 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고독사 위험자 발굴에 활용할 수 있는 고독사 위험자 판단도구 권고안을 마련해 지자체에 제공했습니다. 판단도구는 식사음주 타인과 소통 빈도, 어려울 때 도와줄 사람 유무, 일정한 소득 유무, 임대료 공과금 체납 여부, 신체적 정신적 건강관리, 청결 유지, 외로움, 자살 생각 등 10문항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지자체 현장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지속 보완시켜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월화TV였습니다.